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튜브 사주 해설을 간명 부탁해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외국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즉시 사주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는 전유가 되겠습니다. 정화는 계절로는 이제 5월에 해당이 됩니다. 5화가. 그래서 이 정화는 촛불이지만은 양기에 속하기 때문에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이지만은 양으로 봐야 돼요. 왜냐 화는 양이니까. 그리고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주작이라고 해가지고 입이 뾰족히 나온 새, 표현력이 좋고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염상격이 돼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건 염상격입니다. 정결적이에요. 그리고 정화는 아주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속삭이는 말을 특히 잘합니다. 그래서 연애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화는. 그리고 예술이나 미적 감각도 많고요. 그 표현력이 좋은 그런 아주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좀 엄숙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면은 촛불을 켜놓잖아요. 엄숙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건 성격적으로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 흥분을 하기 쉬운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다 도화를 깔고 앉았습니다. 도화는 뭡니까? 닭띠가 되겠습니다. 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절로는 8월에 해당이 돼요. 8월은 뭐냐?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열매를 감춘다 이거예요. 육친으로 보면 재물이 되는 겁니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는. 근데 요 닭띠날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굉장히 경우가 밝고 착실하고 모범적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주 모범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경우가 밝다가 보니까 남의 경우 없는 게 잘 눈에 띄어요. 지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잘못이나 과오나 예절이 없는 거 있더라도 좀 눈 감아주는 좀 이런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요는 뭐냐? 도화입니다. 도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좀 사교적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재성도화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유흥업 쪽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재성도화가 있으면은 꼭 유흥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주로 봤을 땐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경신, 정해, 정유, 경신입니다. 일주가 정해날에 태어났습니다. 정화. 겨울에 해월에 태어나고 가을에 금이 있고 밑에 금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촛불이 꺼져가지고 금생수로 해가지고 사주 자체가 금생수로 해가지고 금이 수가 정해서 금수로 종하는 특수격 사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수격으로 보질 않고, 왜냐하면 정화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특수격은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는 해월에 태어났고 금수가 많다 보니까 촛불이 옆에서 도움을 받지만은 신약사주로 봐야 됩니다. 신약사주에 금이 많거든요.
근데 금이 많은데 이 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의 갑이 있습니다. 예, 목생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해는 갑을 갖고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좀 역겹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운세를 보면서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천간으로 보면 제가 망합니다. 금입니다. 금은 또 돈이거든요. 재물운이 좋은 사주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금이 많기 때문에. 초년에 무자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무자가 들어오면 자진수가 되고 무토가 되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해주지만은, 재물은 생해주지만은 물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요 기축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축대운에도 오히려 금을 생해주는 토가 들어오고 유축금이 돼가지고, 그리고 계절에 금수가 많은데 겨울 아움동 소란을 만났으니 어려운 시기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운이 바뀌는 숫자는 6이 되겠습니다. 6, 16. 근데 이제 26이 돼가지고 동방운, 모기운이 들어오는 운세 들어왔습니다. 16세부터 운이 들어왔지만은 천간에 금이 많은데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 5년, 밑으로 5년, 위로 3년, 밑으로 7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5년으로 봤을 때 요 경대운에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대운의 지지에서 26세부터 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인이 들어오면 인의 목이 되거든요. 그 신약사주가 신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니까 이 돈을 다 감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에서는 좋은 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세부터. 그러니까 초년에는 이제 힘들었지만 26세부터 대운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36세부터 신묘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신금은 뭡니까? 금이 많은데 또 금이 들어오니까 외형적인 건 어렵지만은 내용적인 건 좋다고 봐야 됩니다. 해명이 목이 되거든요. 그럼 신강사주가 됩니다. 이만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럼 이 돈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감당할 수가 있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임진대운에는 이제 46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묘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세가 좋은 주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경신이 지금 삼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44입니다. 44인데 요 삼재가 조금 좀 힘든 시기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약사주가 돼가지고 요 삼재가 되는데, 그런데 묘가 들어와서 대운이 좋기 때문에 삼재의 어려움은 해명이 목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삼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명이 목이 돼가지고 신강사주가 되면은 삼재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천만다행입니다. 그 묘대운에. 그래서 지금 묘대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진대운에 들어오면은 정임합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재합이 되니까 합이 되질 않아요. 그대로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임수가 들어오고 위에 금이 많은 게 병인데 많은 금을 설지시켜 주니까 오히려 요 금은 요 임수는 좋은 주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진백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진짜는 뭡니까? 신자진 수가 돼요. 그러나 계절로는 3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오면은 방합으로는 나무의 승질도 있는 봄의 기운도 되지만은 진유금이 되니까 금이 많아지는 형국이 됩니다. 또 토생금 해주거든요. 진토는 토생금이 좀 약합니다만은
진짜는 요게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진짜가 진유금이 되기 때문에 좀 정의 신약 사주의 입장에서 진에 들어와 가지고는 46세 요 대운에서는 과도기를 좀 겪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 3월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일해일비라 좋은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겠다 이렇게 봐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56세 대운이 들어오면 계사 대운이 들어옵니다. 계사가 들어오면 많은 금이 금생수 설기되니까 금에서부터 벗어나고, 사가 들어오면은 사해충이 됩니다. 사해충이 되게 되면은 요 신약사주가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조후용신이 들어옵니다. 4월 대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큰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6세부터 갑오대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화가 들어오거든요. 조후가 되고, 그다음에 갑목은 이 정화를 도와주는 인수가 되거든요. 이 사주는 인수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인수는 죄를 극하지만은 죄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왕한 거를 극해주기 때문에 인수가 이럴 땐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여름 아닙니까? 그 5월이 되니까 해월에 태어나니까 조후용신이 되니까 운수 대발입니다. 을미대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을경금은 안 되고요. 왜냐? 정합이니까. 근데 을이 목생활 해주거든요. 금의 기운에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밑에 해명이 목이 되거든요. 운수 대발입니다. 해명이. 이 재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팔자의 재를 타고난 사주인데, 신약 사주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데 대운에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36세부터는 좋은 운세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 정해, 전유, 경신에 대한 사주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의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갑진이 들어오면 목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대발합니다. 또 봄이거든요. 대운의 묘금은 인묘진 방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운수가 좋은 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과 을과 병정이 들어오면 좋고, 무기는 좀 꺼리는 겁니다. 금수가 많기 때문에. 경신, 신유가 좀 해자 쪽으로는 좀 힘들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목화용신에,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사주인데 좀 신약이 돼서 하나 흠이 됩니다만은 대운에서 조우용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년에 25살까지 고생을 했지만은 26부터 점차 좋아지고 앞으로 좋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명사주 경신 정해 전유 경신에 대한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장명이나